민통 청년의 출범 1주년 기념 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밖에 계신 분들은 빨리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민족통일협의회 청년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족통일협의회 청년위원회 소속이 된 조지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는 영상을 전반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행사 끝나시고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민족통일협의회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게재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국민의회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 애국가 애창이 있겠습니다. 1점만 반주에 맞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자 전원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통 신말회원을 이끌고 계신 곽형근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홍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석 부의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예숙 부의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해외협의회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영 사무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훈 청년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호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인희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실 위원장 외 통일교육위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청년위원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소개시키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박훈 청년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통일협의회 청년위원회 위원장 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민통 청년위원회 출범식 1주년 기념과 통일 심포지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청년위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민통 회원을 이끌고 계신 우리 곽형근 의장님, 그리고 김홍걸 국회의원님, 그리고 최영준 통일부 차관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인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바쁜 생업에도 통일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놓지 않고 늘 저희 청년위원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위원 여러분, 우리 청년위원회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통일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주년을 기념하며 더욱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업그레이드된 청년위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위원들이 오늘 준비한 청년이 바라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때에 많은 관심과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전국 각 지역 민통 청년위원회 출범을 기대합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통일을 위해 함께하는 민통 청년위원들이 더욱더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위원 여러분, 먹고 사는 각박한 현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통일이지만 통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의지 그리고 그 열정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청년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청년위원회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어서 곽형근 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좋은데 희성을 부리는 것 같아서 의장으로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 그 청년위원회 1주년 기념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신 박훈 청년위원회 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먼저 드리고 갈까요? 공무에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최영준 차관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그 민통을 사랑하시고 또 국회의원 굉장히 바쁘신데도 김홍걸 의원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홍걸 의원님께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년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동사다망하신 중에도 출범 1주년 기념 통일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점점 더 봄의 기운이 만연해지는 것 계절입니다. 추웠던 겨울을 보낸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도 봄바람에 말끔히 씻겨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민통에서는 통일 기반 조성과 활동에 새로움을 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 청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움직여야 통일이 온다는 슬로건으로 지난 1년 동안 부지런히 활동하고 역량을 펼쳐왔습니다. 누구보다 활발히 움직이신 군 위원장님과 청년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위원 여러분, 민통은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묵묵히 민족의 영원히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춘 명실상부한 최고의 민간 통일운동 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 청년들이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활동이 추가된다면 조직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활력 넘치고 젊어질 것입니다. 또한 민통이 추진하는 통일운동도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 남북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고 있어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꾸준한 의지와 열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들려줄 통일에 대한 목소리, 평화에 대한 의견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난관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통일운동의 선도자로서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통이 전국 최고의 통일운동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 의원들의 적극 나서서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청년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통일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내빈 여러분을 비롯한 참석자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영준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차관 최영준입니다. 오늘 민족통일협의회 청년위원회 출범 1주년 통일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형근 회장님, 그리고 박훈 청년위원장님,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관계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청년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회에서 귀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빛내주신 김홍걸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영상 출사에 보내주신 김영호 의원님, 지성호 의원님 모두가 대통령위에서 활동하시고 통일 문제에 깊은 식견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라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민통 청년위원회가 드디어 한 살이 되었습니다. 첫 돌이죠. 민통 청년위원회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이 움직여야 통일이 온다, 이런 기치하에 청년들의 통일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범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년위원 여러분, 통일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 참여 그리고 소통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항상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입장과 이해를 가진 여러분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일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심포지엄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중요한 참여와 소통의 사례라고 좋은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통청년위원회가 미래 통일 한반도의 주역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자리에 뜻깊다고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전쟁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다시금 또 한반도의 정세의 준엄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멈춰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안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신형 ICBM을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모라토리움을 스스로 파기를 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보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히 어제 규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행동으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오히려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가 세계적 대결과 또 분쟁의 파도가 격돌하는 길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실에 절감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중첩된 여러 위기를 짧은 시간 안에 평화롭게 또 지혜롭게 전환한 방법은 대화 협력이 유일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화 협력의 길로 하루빨리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정부의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없고 막막해 보여도 분단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보고 한 발 먼저 그 길을 만들고 또 걸어나가는 한반도 새 역사의 개척자들, 모험가들이 필요합니다. 이 길에 민통청년위원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일부도 힘껏 지원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실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홍골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홍걸입니다. 오늘 이 민통 청년위원회의 통일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곽현근 의장님이나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평화 통일은 당연한 것이고 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냥 신앙처럼 믿어야 되는 것이 평화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특히 젊은 층에서는 북한과의 교류가 왜 필요한가, 평화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통일까지는 얘기 않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만 성사된다 하더라도
유형 무형으로 엄청난 이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평화 통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국민들께 특히 청년 세대에게 왜 평화가 중요하고 평화 통일의 길로 가는 일이 필요한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떤 경제연구소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가치가 뭐 한 300조가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북한과의 이 교류 협력도 지금 뭐 ICBM을 쏴대고 지난 3년간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는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성사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그런 해외 언론의 조롱을 받던 나라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로 변했고 세계에서 정말 가장 가난한 축에 끼던 그런 나라에서 경제력 10위권의 그런 선진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수십 년 동안 건국 이후 70년 이상 원수처럼 싸우고 적대시했던 전혀 교류가 없었던 아랍 국가들과 최근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안보상으로만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북측과 교류를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남측과 북측이 조금만 협조가 되더라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 세대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취업 문제도 힘들고 저출산, 저성장, 또 4차 산업 시대에는 성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고용이 창출이 되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정말 어두운 전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돌파구로서 우리가 북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화통일운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옛날의 낭만적인 그런 통일운동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돼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통일 심포지움을 하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 점을 생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상 축사를 보시겠는데요. 직접 참석하고 싶으셨지만 시간 관계상 참석을 하지 못하신 두 분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곽형근 의장님, 박훈 청년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족통일협의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청년위원회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훈 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청년위원회가 매우 활성화를 띠면서 모두들 열일한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20대, 30대, 40대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공정과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난 3월 9일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대선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주신 따가운 질책을 당의 쇄신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다시 뛰려 합니다. 정권 교체는 됐지만 민족과 통일에 대한 가치는 변화가 있을 수 없겠죠. 이제 5월 이후부터는 저도 야당 국회의원이 되지만 민족통일협의회가 가는 길에는 저 김용화 더불어민주당이 늘 뒷받침하고 응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뵙고 우리 통일에 대한 열망 함께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족통일 청년위원회 출범 1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민족통일협의회 화이팅! 통일 앞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성호 의원님께서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청년위원회 출범 1주년 통일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40주년 행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의지를 밝히셨듯이 새 정부에선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확산되고 자연스럽게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통일정책 성공을 위해선 민족통일협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중심에 청년들이 설 것이라고 하니 민통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면 세계가 우리 무대라는 민통의 슬로건처럼 민통과 새 정부가 협력해서 한반도 통일을 향해 전진하고 남북의 청년들이 세계 무대를 함께 누리며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시대가 속히 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청년위원회 출범 1주년 통일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탈북민 출신 청년 정치인 저 지성호도 민족 통일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통일 심포지엄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심포지엄은 민통에서 2040 세대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신하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이 움직여야 통일이 온다는 슬로건처럼 청년이 바라는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청년층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결집하고자 하니 발제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를 하실 5분의 청년위원들이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김희주 청년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김희주 청년위원님은 현재 한국출판학회 이사와 민주평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출판학회라는 학술단체에서 약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이 북한 출판물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출판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현재 인천대학교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생으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2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홍보분과, 청년분과 등 다양한 분과 활동을 통해서 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아울러 출강을 통해서
2030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과 함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상황, 개인적 환경은요, 이 통일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자극제가 되었고, 지금부터 청년이 바라는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비율, 그리고 인식조사로 본 통일 국가 간 그래프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수치가 떨어지고 있음은 이 청년층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중장년층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음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그래프는요. X세대가 이 1966년에서 78년까지 출생된 세대, 그리고 Z세대가 1990년 중반에서 2010년까지 태어난 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잖아요. 이 통일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이 소속감이 있느냐에 대해서 X세대에 비해서 Z세대 역시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십 년을 우리가 남처럼 살았는데 굳이 통일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사회 변화, 개인의 환경 변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몰아가는 주입식 교육.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이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형성되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사회 변화에서 우리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 사회의 변화의 모습은 이 최근 5년 동안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인지를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이나 과학기술 개발 등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사회 모습도 변화되었고 또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관심을 둘 곳이 아주 자연스럽게 통일보다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많아진 것이죠. 개인의 환경 변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남북한의 통일보다는 취업, 심지어는 학생이라면 학점, 그리고 주거, 가상화폐, 나아가서는 부동산 등이 더 시급한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층에 속하는 이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죠. 신혼부부 역시 통일보다는 내 집 마련이 훨씬 집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미래의 일이다, 미래의 개념이다, 당장 처한 현실과는 갭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주 여행, 우주 관광도 언젠가는 실현될 것 같지만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바람이 통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청년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인데요. 이 북한의 GDP 국내총 생산이 우리 남한에 비해서 2%도 되지 않는다 등의 언론 보도를 접하거나 폭파사건, 핵미사일,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뉴스를 접한 청년들은 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과거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지표를 보아도 이를테면 기대수명 같은 경우도 우리 남한보다 10년이나 더 적잖아요. 그래서 현저히 그 지표 차이도 보이고, 특히 이 경제가 이토록 발전한 우리 남한이 북한과의 통일을 맞이했을 때
과연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몰아가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청년들은 이 분단 자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이 되기 전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실제 교육에서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교과 과정이 과연 몇 페이지가 될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청년이 되기 전에 이 통일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년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개도국에서 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어떻게 학교를 지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서 통일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청년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종합하자면 다양한 사회 변화, 개인의 사회 변화, 환경 변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몰아가는 주입식 교육, 이와 같은 4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인식이 형성이 되었다라면 우리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느리지만 정확한 방향성을 위해서 이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첫째는 이 사회적 환경을 집중시키는 것인데요.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여성의 인권 개선이나 환경 개선, 직장 여성들의 어떤 출산 장려와 같은 정책을 펼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이에 반해 통일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아니 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나오지? 이 현상에만 주목을 해서 청년들에게 너희들 통일에 대한 인식 바꿔 라는 결론을 짓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why,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how,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년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좀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되기 전에 이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년이 되었는데 이 사회적 분위기나 기성세대는 너 청년 통일 어때? 라고 물으니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현실에서 찾아본 언론 기사에는 자극적인 기사가 난무하고 그래서 이 청년들의 고민이 적다, 공감대가 없다 등의 결론을 짓는 추측보다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속에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인데요. 통일 비용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분단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청년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고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그 유엔이 발표한 목표하고 북한이 어느 정도 동의한 목표가 몇 개 이렇게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각종 통계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 에너지, 산림, 토지, 식량 안보, IT, 안보 기술 이런 분야가 이제 현재 지금 북한이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는 국제협력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해서 남북 협력 혹은 국제 공조 등의 전략을 세우자. 과학기술에 대한 협력은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명확한 근거 제시하에 청년들에게 교육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빠질 수 없는 단어인데요. 교류와 소통입니다.
이 통일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 중 하나가 직접 부딪히게 하는 건데요.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주입하는 옛날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만약에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제가 출판 쪽에 있다 보니 유난히 더 많이 와닿았던 점이 요즘 청년들 텍스트 활자 이런 거 잘 안 읽습니다. 다만 카드 뉴스, 쇼츠 영상, 그리고 영상 클립 조회수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들은 이 통일에 대한 어떤 막연한 추상성을 좀 제거해주는 역할도 할 것이고요. 이 충분한 상상력의 제공은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실행 권한을 주는 그런 기대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환경 집중시키고요. 청년의 모습 인정해 주시고요. 객관적, 현실적인 제안 부탁드리고 교류와 소통에 앞장서도록 청년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바람에 민족통일협의회는 남북이 하나 되면 세계가 우리 무대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아주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후 모습에 대해서 스케치를 잠시 그려보았는데요. 이 남북의 직접적인 접촉, 그러니까 즉 교류라고 하죠. 이 교류는 서로 간의 소통을 가지고 오고요. 이와 같은 소통이 바탕이 된 남북의 관계는 또 시너지를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화통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이 바라는 통일의 모습이고요. 이는 이 청년이라는 특정한 계층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통일을 원하고 바라는 모든 사람들께서 청년과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박수현 학생입니다. 박수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현 학생은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통일 외교안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수현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기존 발제자가 있었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급하게 저희가 섭외했는데도 흔쾌히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박수현 학생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이 바라는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는 서론에서 통일을 위해 어떤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본론에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결론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통일로 인한 남북의 발전과 교류와 같은 통일 편익에 대해 생각하면 설레기도 하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과 무기들을 생각하면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통일 외교 안보 전공 진학 후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서 통일을 추진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며 또한 그런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통일은 단순한 의미로 보자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은 긴 분단의 시간 속에서 생겨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70년 이상이라는 세월 속에서의 차이가 지금은 공통점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이점은
남북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해 남북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여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이 고려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 저는 오늘 남북 간의 관계와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에 초점을 맞추어 발제하고자 합니다. 우선 남북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갈등과 긴장의 상태와 화합과 협력의 상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갈등과 긴장 상태의 사례로는 2002년의 제2연평해전,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2020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남북회담, 남북 간의 교류, 대북인도 지원 등의 화합과 협력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긴장과 갈등은 멈추고 안정적인 화합과 협력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속에서도 긴장과 갈등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긴장과 갈등의 상태는 대부분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남한이 규탄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꼭 남한입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고 남한이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끝도 없이 갈등과 긴장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이어 북한의 체제 유지와 직결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북한과 이해관계를 맞춰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북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한반도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헌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동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보면 북한은 적이자 동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기에 북한을 동포로 바라보고 북한이 우리를 동포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인식이 일치해야 평화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한과 북한은 적보다는 공존공영의 존재로 인식하여 동포로서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봉사소모임에서 만난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재학 중인 통일외교안보 전공에는 우리라는 교육봉사 소모임이 있습니다. 이 소모임은 북한 이탈 청소년과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란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로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청소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청소년들과 어울려 봉사를 진행하며 이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은 낯설고 적응해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또래의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문화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한 대한민국 내 제도적, 법적, 정책적인 부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고 이들을 위한 진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국에 적응하여 이곳에서 꿈을 펼치고 잘 살아간다면 훗날 평화 통일의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북한과 그곳의 주민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과 아이들의 경험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리고 평화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평화 통일은 한반도의 수건 사업입니다. 하지만 남북의 갈등과 화합은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으며 확실하게 해결된 것 없이 7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수건 사업은 분명 시간이 흘러 저와 같은 청년들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인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30 청년층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감소했고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청년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원인은 오랜 분단 상태의 지속도 있겠지만 앞서 언급했던 문제와 관련한 부분과 북한과의 접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고 통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경험적 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통일 분야의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청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북한 이탈 주민과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제도를 확대하고 장기화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북한을 적이 아닌 동포로 인식하고 보다 북한을 잘 이해하고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리는 통일과 평화는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통일과 평화입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지원 학생한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목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제하실 분은 조용수 청년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조용수 위원님은 현재 청주대학교에서 반도체공학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저 청주대학교 지금 반도체공학과 석사 과정을 지금 수료하고 있는 조용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조금 좀 다르게 넘어와서 반도체가 이제 과연 통일이랑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반도체 넌 통일되면 뭐 할래?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이제 핵심 주제가 물질, 이 재료가 이제 히토류라고 있는데 이게 통일이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차기 정부에 원하는 이 기술 교류에 대한 확대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한국이 이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간략하게 적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경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이제 청년들 2030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활동들이 되게 없다 보니까 그런 활동 및 인식을 좀 개선을 해보고자 해서 이런 아이디어 경제대를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 아이디어를 잠깐 넣어봤습니다. 먼저 반도체 재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 부분에서 이제 히토류라는 거를 좀 뉴스에서도 접하신 분들 계실 거고 좀 상세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히토류라는 말 뜻이 희귀한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각에 거의 없는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이 자석의 성질을 띠고 그 다음에 전자파를 흡수하는 성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전자제품, 이런 빔 프로젝트에도 다 들어가는 물질이 이제 히토류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이제 매장량을 한번 보시면 중국이 이제 1위로 4,400만 톤으로 가장 매장량이 많고, 그다음에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각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한 곳에 또 많이 매장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수입을 다 하게 됩니다.
이번에 좀 북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쪽에 이제 정주, 운산 이쪽 방면에 이 히토류가 이제 매장돼 있다고 추정이 돼 있고, 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대략 한 2천만에서 4,800만 톤까지 매장이 돼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값이 세계 제4위의 히토류 보유 국가라는 것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이 4,400만 톤으로 가장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히토류 금속의 이제 수입 의존도 현황 중국이 90%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던 바와 같이 원자재 가격이 2020년 때 1톤당 1,300달러의 원자재 가격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통일이 되면 직접적으로 아까 정주, 운산 부근에서 저희가 직접 채굴해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훨씬 낮아지는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일단 해상 운송이 거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해상 운송 비용이 지금 보시다시피 TCO 분석 데이터에서 한 1,700달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육로로 운송할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 절반 정도의 가격, 즉 86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 비용 절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제품이 이제 경쟁의 이제 우위를 가지게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되니까 좋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일이 하게 되면 재료 부분에서 정말 대박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재료 부분에 있으면 이제 간단히 기술 부분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이 뭐 반도체 1위 국가다, 메모리 1위 국가다라고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즉 메모리랑 전혀 다른 종류가 이제 바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차고시는 차량용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차 한번 지금 구매하려고 하면 대략 5개월, 6개월 뒤에 찾아와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점유율만 봐도 지금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대략 한 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월 생산량, 이 비메모리 반도체 월 생산량은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려면 어딘가 공장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반도체 회담에 따르면 삼성이 상반기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한 1,8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데, 이걸 이제 통일한국에다가 빗대면 남북한 청년이 이 1,800개의 일자리를 우리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봤던 게, 이 노동신문 기고문에 따르면 이 정만호 김일성 대 부총장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연구용 대학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한 가지 논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건 이제 삼성의 모바일 반도체를 이제 연구를 했다는 이제 논문이고, 계속 꾸준하게 반도체 관련 논문들이 좀 투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북한도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남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면, 우리 남북한 청년이 이제 기술 협력하고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분야도 세계 1위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AI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도 AI 반도체인데, 이쪽 시장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 2030년 대비해서 3,769억 달러입니다. 이거를 남들 외국에 줄 게 아니라 우리 남북한 청년이 가진다면 정말 엄청난 특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술 교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차기 정부에 이제 바라는 이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좀 힘들겠지만, 차기 정부가 이제 외교 활동을 이제 좀 원만하게 해서 이 남북 기술 교류를 좀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가 북한의 이제 요즘 과학기술을 한번 찾아보니까, 과학기술 전당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중앙으로 해가지고 여러 과학기술의 연구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도 원격 교육이 많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도 하고, 그리고 뭐 가상현실 이런 실감한 콘텐츠라고 하는데, 그런 콘텐츠들을 이용해서 점점 교육을 진행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2016년도에 독일의 청년과 북한의 청년이 만나 서로 교류한 그 행사인데, 근데 이 미래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보다 이런 메타버스, 즉 가상현실에서 직접 보지 않아도 이렇게 디지털상으로 만나서 기술 교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또 이유가
이제 저희 코로나19에 대해서 겪어오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대면 시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 됐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 온라인 이용이 정말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일 10년, 20년 뒤 미래 통일 세대 때는 이 가상 혼합 현실 기술, 즉 가상 현실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용량 통신 기술 및 이제 5G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이 가상 혼합 현실 기술이고, 그래서 이 혼합 현실, 즉 메타버스 그런 실감 콘텐츠를 이용을 해서 통일이 되고 아니면 통일이 되는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미리 먼저 기술 교류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뭐 논문도 한번 제출해보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일한국이 우리 삶에 미친 의미에서 제 생각을 좀 간략하게 한번 적어봤는데, 개인의 삶 측면에서는 전쟁이 이제 재발될 수 있는 불안정성이 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산가족에 대한 고통을 이제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관광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또 백두산도 한번 자유롭게 가보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걸 좀 정리를 했는데, 반도체 재료, 히토류 같은 것들의 이제 경쟁 우위를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서 좋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수익성이 개선돼서 좋고, 이런 사업 측면에서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술력, 남북한 청년과의 공동 연구, 기술 교류를 통해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또한 이 발전을 해서 국가 1위라는 타이틀을 또 얻어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통일한국 일자리, 아까 같이 삼성이 미국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아니면 진짜 북한의 평양 이런 데다가 공장을 지어서 1,800개, 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측면으로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통일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이건 이제 타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아이디어 경진 대회인데, 이건 이제 이 왼쪽에 보이시는 포스터는 2021년도에 북한의 이주민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6가지 주제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가 정말 좀 뜻깊은 것 같다 해서 조금 착안을 하고, 그다음에 제 아이디어는 약간 창업을 조금 넣어서 한번 이런 행사를 한번 마련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대회 목적은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 요즘 통일을 왜 하냐라는 그런 230 세대들, 40대도 그렇고, 그런 인식 개선, 그리고 요즘 활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식 개선도 떨어질 테니까 이런 활동을 촉구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제 사회 문제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한 이제 창업 아이템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내용으로는 북한의 이제 전기 공급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건강, 아니면 이제 교통 이런 분야에서 어떤 개선점이 있고, 그걸 나아가서 이제 창업 아이템까지 한번 개발해보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진행 내용인데, 이거는 북한이 이주민분과 이제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멘토로 지정을 해가지고 팀 단위로 좀 구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 북한 이주민 이 한문에 멘토를 잡으면 당연히 구글에도 많고 네이버에도 정말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거기서 살다 오신 분의 그런 정보가 더 좀 뜻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이제 조사하고 해결 방안에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공유하고 토론하는 진행을 방식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이제 2030 이 세대 MZ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을 해주고 활동을 좀 촉구를 하고자 하는 저 아이디어를 잠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규 청년위원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제하실 분은 한재우 학생입니다. 한재우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우 학생은 현재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재우라고 합니다. 이번 민통 청년이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청년의 자격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하늘을 딱 바라봤는데 오늘 꽤나 안개도 많이 끼고 구름도 많이 꼈더라고요. 2022년 3월 현재 우리 남북한의 관계 역시 오늘의 이 날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무거운 마음으로 항구적 평화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를 살펴보므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조망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발제는 남북통일 자체를 너무나도 지지하고 염원하는 관점에서 준비한 내용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선 평화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어두운 역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근래 평화라는 단어를 말하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오늘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위협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저 안타깝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만을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세기가 지나도 전쟁은 되풀이되고 인류 비극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들에게도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년 세대는 와닿지 않겠지만 선배 세대는 6.25라는 비극 그리고 분단을 겪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1950년도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가 1921만 명이라고 하는데 6.25로 인해 사망, 또 부상, 납북되신 모든 피해 인원만 9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비극인 셈이죠. 이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항구적 평화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가는 평화, 즉 지속 가능한 평화 말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가 있으며 하나의 문화권을 토대로, 하나의 영토를 토대로 일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최우선 가치를 재정립하며 현 상황을 인지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주평통의 여론조사를 살펴봤어요. 지난 4분기 건데요. 2030의 통일 필요성 인지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장년층과 노년층에 거쳐서 쭉 보면 통일 열망이 압도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는 정치 성향보다는 인생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삶에 대한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이상 그리고 변곡점이 없는 이상 이런 추세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심화될 것이고 또 통일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관심, 젊은 세대의 관심은 계속해서 희미해져만 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실을 자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시대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즉,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장의 사소한 이해관계로 좌지우지되는 마치 나무를 보는 판단이 아닌 민족의 향방 그리고 미래 가치를 충분히 감안한 숲을 보는 장기적 안목을 장착해야 합니다. 통일 한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위상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항구적 평화를 통해서 이를 등에 업고 통일이라는 표대를 향해 점진적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미래를 이끌 우리 젊은 세대들, 분명히 이들에게 인식의 변곡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통일이 제도화되어야 되고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독도 바로 알기라는 그런 책자가 기억이 납니다. 이걸 통해서 수업을 간간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육의 핵심은 독도는 우리 땅, 이거보다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통일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은 하나, 이 단순한 말보다는 통일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지, 이익이 되는지 이것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알려줘야 합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인 우리 국민대에서는 각종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 현장에서의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통일의 DNA를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항구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이를 기반하여 새로운 지향점 그리고 더욱더 뚜렷한 지향점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022년 현재 우리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 선출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통일 안보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을 잠깐 살펴보니 북핵에 대응하는 더욱더 강력한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 즉 강대강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통일만큼은 아까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보 보수를 탈피해서 민족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대화, 안보,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이 키워드와 이 정책들이 밀접하게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되는 군사적 대결 국면이 결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지난 5년간 정책의 완전한 폐기보다는 지속적인 계승을 통하여 항구적 평화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 교과서에서 봐왔던 2000년도 위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의 장면을 우리가 겪은 지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거 우리는 경색과 해빙의 그런 반복 속에서도 대화만큼은 꾸준하게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 도발과 이슈로 인하여 단절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러나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 대화는 이념을 초월해야 하며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도 이제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입증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 남북 관계가 상당히 냉랭해졌죠. 어제도 제가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속으로 왜 또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또 정말 북한이 어지간히 힘들긴 한가 보다 이런 또 안타까움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렇게 발을 헛디디는 북측에 우리가 관계회복의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야말로 대화의 시작이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는 자국민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오직 국가 이익만 있다. 이 한마디가 딱 한 학기 내내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영원한 동맹과 영원한 적 그리고 좌우의 진영 논리를 우리가 떠나서 민족과 우리 국민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또 사회적 이익만을 전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셔서 앞으로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차기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발표를 맺으면서 저는 한반도가 항구적 평화 실현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학생인 저를 포함한 우리 청년위원들 그리고 민통이 한마음이 되어 한반도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고 민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통일 안보 정책을 수립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권이 되어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을 드림으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한지호 학생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수연 청년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연 위원님은 현재 북한 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맡고 계시며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수연 위원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위원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제 통일 북한학에서 박사과정을 발표했고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기업 지원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이니까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음정 첨단 기술 개발구 연구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음정 첨단 기술 개발구가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경제 개발구, 경제 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도 이렇게 경제 개발이나 관광 또는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 개발구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게 대표적인 것이 나진선봉지구 같은 그런 이제 무역을 위한 개발구 같은 것들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북한에는 이제 27개 이제 경제 개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첨단 기술을 첨단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개발구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그 지역이 바로 음정 첨단 기술 개발구입니다. 네, 저는 음정 첨단 기술 개발구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은 그냥 앞으로 숙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정 첨단 기술 개발구를 저는 창업의 클러스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경협을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대표적인 경협이 이제 그 개성공단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 이제 남한의 자본과 그리고 북한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이제 그런 교환 모델을 많이 추진했는데 저는 이것이 약간 그 한계점에 봉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경제 교류를 계속할 수는 없고 그 북한도 충분히 훌륭한 인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 나가야 진정한 경제 경협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역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발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기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식경제 건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스타트업 발상을 위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 음정 첨단 기술 개발구는 일단 대학들이 많습니다. 대학들이 있고 국가과학기술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인재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경제 개발구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요. 보시면은 27개 경제 개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정을 가지고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스타트업 육성,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아니고 북한발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충분한 인재들을 활용해서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으로 기술 연구, 기술 이전, 과학기술 인재 등을 양성을 시켜서 이게 언제까지 그 저렴한 노동력 문제가 아니라 북한 산업 발전을 위한 그리고 북한에서도 충분히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도 있는 스타트업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좀 꿈꿔 구상을 해봤고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많은 창업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창업 정책들을 북한에 이식해서 그런 제도적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지원을 통해서 이제 경협이 좀 발전해 나가고 좀 바꿔나가야 된다. 그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협 수단을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을 굉장히 많이 좀 주장하는 것이 기술 개발과 이제 그리고 연구 그리고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연구와 생산을 일체화시키려는 전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좀 경제 개발에도 한계가 있고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개발구에서 기술 개발 그리고 생산까지 모든 걸 하려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일한 이제 그 첨단 기술 개발구 은정에다가 여기 R&D 체계라든지 인재 양성 기술 기반의 그리고 실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들어서 창업 활성화시키고 그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제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네 분들과 청년위원
사무처장님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민통도 더욱 노력하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통 청년위원회가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민통 청년위원회 출범 1주년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